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긴급하게 제가 삼성전자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언급을 했던 게 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강의를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예를 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명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21선 밑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지금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었죠. 어떤 회사인지는 안 가르쳐 드리고,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는 안 보여드리고, 이 회사의 그 차트 모양이 안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고 21선 밑에 있고, 가장 안 좋은 게 6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1선은 수급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매수의 주체자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1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차트 분석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삼성전자라는 그런 회사의 그래프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그래프를 사실 해석하려 들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 쌍바닥이야, 아니 바닥 지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래프는 이제 역별 상태에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책의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외로 저도 이렇게 다루고 나서 신기하게도 삼성전자가 이 이후에 좀 올랐습니다. 다시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한 7월 30일경에 이렇게 다루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었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상승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반등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반등을 할 때 이 30일 이후에 외국인들, 기관이 먼저 이렇게 사고, 외국인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거의 1,400만 주를 사들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고, 이게 이동평균선이 또 틀리는 경우가 발생했구나. 삼성전자다 보니까 예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도 예전 강의를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이동평균선의 그 강의를 한 3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KT를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에 이런 게 다 맞지 않다,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그것처럼 한 7, 80%의 법칙이 맞지만 2, 30%의 예외사항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거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상 신기하게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8월 11일 날 이렇게 다 던져버립니다. 손해 보면서 던지는 거죠. 8만 1,000원, 8만 2천 원에 이 주식을 매입을 해놓고 지금 7만 8,500원에 던졌어요. 물론 이렇게 매입하면서 쭉 올렸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뭐 한 8만 지금 1,000원, 뭐 8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78,500원에 던졌다는 거는 이 사람들도 지금 손해를 보고 던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던질 이유가 뭘까 과연? 네, 뭘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보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보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53% 정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던진다고 해도 0.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수량을 던지는데도 보유율이 이렇게 별로 낮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1300만 주, 2200만 주 이렇게 던지는데도 보유율은 0.5%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날에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렇게 한 것은 좀 트릭이 아니었나. 개미들을 꼬이기 위해서 트릭을 부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대로, 정석대로라면은 이미 이 그래프 자체가 역별이 되어 있고 21선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존에 좀 갖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주식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사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좀 이렇게 많이 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담아 가시는 쪽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올해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유를 뭐 하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이익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큰 상관은 없는데 특히 이 유튜버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올라갔을 때 저도 몇 분을 봤는데 뭐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랑 아닌 자랑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이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올해 이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횡보 아닌 횡보,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횡보를 하면서 거의 8개월 동안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한 아픔을 겪고 있었죠. 근데 정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듯이 오늘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물론 삼성전자 말고도 여러 가지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이제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타격은 없을 텐데 가장 문제가 모든 주식을 삼성전자만 갖고 있고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자산의 대부분을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물론 뭐 몇 년 동안 이 돈을 쓸 돈이 아니다. 여윳돈이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뭐 계속 배당금은 나올 거고, 배당이 그래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다 쓸 돈이었는데 돈을 좀 불려보고자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죠.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대책 방법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또 급락을 한다고 해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반등하는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반등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반등을 합니다. 반등할 때 이 21선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그래프들은 대부분 이 21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다시 20일에 저항을 받고 이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의 반 정도는 그때 처분을 하셔야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 떨어졌을 경우, 삼성전자가 더 떨어졌을 경우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때 처분하지 못하면 뭐 다시 정말 3년, 4년 더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처분하시는 쪽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를 내 자산에서 한 20%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삼성전자가 망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저점을 기다렸다가 이 이평선들이 다시 수렴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벌어진 후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렴하게 되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한 2, 3개월 정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모일 때 그때 다시 자산의 한 20% 정도를 다시 매수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은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돈이 엄청 많다는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내 유보금이 엄청 많다. 돈을 쌓아놓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블로그에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기본적 분석에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있죠.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이 한 29조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금융 상품이 92조가 있습니다. 여기 은행에 넣어둔 돈인데요. 결국에는 한 105조 정도의 그 현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활동을 잘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유튜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분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금융 관련된 주식 관련된 기사들은 상당히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찾아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105조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금을 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과감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 대부분 그 설비 투자를 한 매년 한 10조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형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시면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왔을 때 대략 10조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100조 정도 되는 금액은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10조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에 전략적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기대해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소식이 상당히 기쁠 것이고요. 삼성을 소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달궈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응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할 때 21선을 터치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손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산을 대부분 삼성전자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한 20, 30% 정도의 선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2, 3개월 정도 횡보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해야 된다.
어떤 책에 이제 전문가들은 물타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손절 구간을 놓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사실 마이너스 10% 이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이미 놓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막 투매 현상을 보일 정도로 던진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대책 방법인 것 같고요. 차선책은 다시 반등하는 때를 노려서 21선을 터치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또 다 팔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모릅니다. 그게 21선을 터치할지 아니면 뚫고 다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정말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나오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 저 또한 장담을 못 하고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그래서 갖고 있는 그 수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고 오르면 반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욕심을 좀 버리시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뭐 한 2%, 3% 정도씩 조금씩 사는 거죠. 이렇게 처음 이제 이 주식을 사 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5일선과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졌을 때 이런 날 사시는 게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이런 날 좀 사는 거죠. 또 반등 후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또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게시판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매 초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걱정이 돼서 여기 토론방에서도 글도 올리고 찾아보시기도 하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는 현금 보유액이 100조 정도 되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PR이 17.8 정도죠. 이 PR 자체를 고평가다 저평가다 논할 수 있는 것은 제가 PR 관련해서도 몇 번 다루었지만 PR 역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중 금리나 여러 가지 채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적정한 금액이다. 현재 시중 금리나 어떤 것을 따져봤을 때는 17 정도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워낙 그 매도세가 지금 강하고 투매 현상까지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러한 두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경우라 방송으로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